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클로징에 실패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고객이 거절을 하는 이유, 저 이제 네 번째 이제 방송 강의입니다. 클로징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클로징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클로징의 마스터가 될까요? 클로징, 제가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거나 찾아오시는 영업인들의 거의 70%의 애로사항이 이거죠. 고객, 강사님, 상담은 어찌어찌 하는 것 같고, 니즈 관계는 뭐 하는 것 같은데, 클로징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도 그 회사에서 저 엘리베이터 탔는데, 뭐가 애로사항이세요? 클로징을 잘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클로징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또, 난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세일즈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왜냐면, 대개 사람들은요, 세 가지 역할 모델 연기라고 삽니다. 왜냐? 저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의 모습이 있죠?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친구들 만났을 때 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또 모습이 달라지죠? 강사로서의 모습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친구들 만나면 다 틀려요. 일종의 우리 인생은 연기하는 겁니다. 역할 모델 하는 거, 역할 모델.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일즈는요, 여러분들 연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수줍고 사교성 없어. 괜찮아요. 세일즈에서 사교성 있는 척을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교성 있는 척 연습해보고, 말 잘하는 척 연습해보는 것이죠. 클로징 잘하는 척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RP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저 안 됩니다. 왜? 역할 모델을 내가 흡수해갖고 해보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클로징 잘하는 사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무슨 영업 집안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적성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는 여러분 집어쳐야 됩니다. 왜? 적성 타락하면 거지로 산다는 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적성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고 어려워하는 거 내가 잘해가지고 돈 버는 거니까. 그렇죠? 닭 직접 튀길 수는 있어. 맛도 안 나고 너무 지저분하고 재료값이 더 들어가니까 남이 튀긴 닭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주잖아. 똑같은 겁니다. 돈을 번다는 건 남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귀찮은 걸 내가 대신해주고 돈 버는 거예요. 보험가입은 뭐예요? 설계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고 등등등 안 되니까 설계사가 대신해주고 관리까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징이 뭐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런 얘기는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번 그때 이제 클로징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클로징 3요소, 셀프 클로징, 포지셔닝, 포커싱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싱이네. 그죠? 본인 스스로부터 클로징 하라. 뭐냐? 자기 확신.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순간, 흰 늑대, 검은 늑대. 둘이 싸워요. 흰 늑대 뭐냐? 그래, 설계사 말 듣고서 상품 하나 가입하자.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검은 늑대는 뭐예요? 야, 하지 마. 보험 바꿔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피해봤잖아. 듣지 마. 설득에 넘어가지 마. 그냥 있던 게 좋아. 고객 마음에 치고받고 둘이 싸웁니다. 그러면 클로징은 뭐예요? 흰 늑대가 이기게 도와주는 거죠. 흰 늑대 등짝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클로징 돼야 돼요. 무슨 클로징? 고객의 이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설계서 보통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이 가입 설계서 출력할 때 거기서 결판 나요. 야, 가입 설계서 출력할 때 야, 진짜 이건 안 하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는 확신 생기면 거의 클로징 아주 세집니다. 계약 거의 나옵니다.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눈빛과 그 강한 확신에 찬 태도만으로도 그냥 사인을 해버려요. 자료 보지도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클로징 해야 돼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상품이 무형인데다가 지금 당장 만족이 아니라 미래 만족이, 특히 보험 세일즈는 이게 특별히 필요해요. 거의 종교적인 사명감과 어떤 확신이 필요하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클로징 파워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 선정에 말씀드렸죠. 포지셔닝. 고객이 기분 안 좋을 때 찾아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뭐 승진했다든지 고객들이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가면 안 나올 계약도 나와. 그러니까 항상 영업고수들은 내 상태가 아니라 고객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항상 총력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자주 하고 자꾸 고객들 찔러보는 거,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영업 하수는 뭐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고객 상황이 궁금해. 그래서 전화도 하기 싫고 카톡도 하기 싫고 문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고객의 잘못된 타이밍에 가갖고 바가지 쓰고 얻어맞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클로징 잘 되는 고객의 상태를 찾아라.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 고객이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하라. 단수나 포커싱. 자, 제안하는데 제안서 3개씩 가져가면 망한다 그랬죠? 항상 단일 제안. 가장 확실한 제안.
예, 고객한테 가갖고 3개 가져간 다음에 선택하세요. 당연히 거절 나오잖아요. 비교해보고 연락드리겠다.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검토해보고 연락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안서를 일단 여러 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망한 거야. 그건 뭐냐? 고객이 니즈를 모른다. 고객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서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절이 날라오잖아. 항상 고객이 결정을 쉽게끔. 그래서 원래 가입 설계서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가입 설계서 내용이 보통 2, 30장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고객이 보겠어. 여러분 보험 설계서 가만히 가입 설계서 보면요. 빨간 글씨 천지에다 모르는 용어 천지예요. 그걸 보고서 한 방에 결정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지. 아니에요? 그 원래 영업 고수들은 가입 설계서를 가져가긴 하되 그건 고객한테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왜? 봐봐야 고객들이 모르니까 자료 두고 가시면 제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거절이 유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설계서 안 보여줘 오히려. 그것을 압축해서 5장, 길게는 10장인들을 압축한 아주 보기 쉽게끔 제안한 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제안서 작성법 좀 제가 한번 강의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한 포커싱이 바로 클로징의 3대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확신의 원리. 그렇죠? 셀프 클로징, 그 다음에 포지셔닝, 그 다음에 포커싱. 이 3가지가 됐을 때 클로징 파워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자, 그러면 클로징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세요. 무슨 그림입니까? 첫 번째 그림. 주먹으로 뭔가 벽이 빵 뚫어지는. 그렇죠? 이 철구. 큰 이 철구라 그러죠. 철구가 벽을 부시는 느낌. 꽉. 그 다음에 정원이 얼음벽을 부시는. 이게 클로징이에요. 클로징. 고객을 부시는 건가? 아니죠. 고객을 위해서 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냐하면,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보험에서만 등장하는 게 클로징. 그러니까 다른 쪽 영업에서는 클로징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 화장품 업계나 자동차 업계에서 영업 좀 하신 분들이 보험업계에 대게 왔다가 3개월에서 길게 내 경험상, 물론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분도 있지만 제 경험상 이 보험이 아닌 다른 쪽에서 영업하시다 보험업계 오면은 거의 3, 4개월 만에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와, 거절 진짜 센다고 이쪽은. 거절이 정말 세대요. 실제 경험했어요. 예전에도 무슨 뭐 자동차에서 전국 2등이 이뤘던 사람이 챔피언 하겠다라고 입사해가지고 2달인가 석 달 만에 2건 계약하고 사라진 경우도 봤고, 실제 우리 지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 화장품 회사에서 전국 1, 2등 다투는 분이 와갖고 6개월 동안 바지에 똥 싸다 그냥 도망가고 뭐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험이 거절이 제일 빡세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동차 영업사원이야. 이분이 지금 2000cc 차인데 국산차입니다. 내가 외제차 영업하고 있어. 사장님, 이번 기회에 이제 차 요번에 할부 조건도 되게 잘 나왔는데 차 좀 바꾸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정상윤 씨, 정 팀장 나도 차 바꾸고 싶지 말이야. 당장 바꾸고 싶어. 근데 요새 좀 빠듯해.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지금 뭐 회사 사정도 그렇고 좀만 기다려. 나도 바꾸고 싶어. 나오는 거절이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차 바꾸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사모님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이거 화장품 바꾸셔야 돼요. 아주 물광 피부 끝내줘요. 좀 비싸긴 하지만 이거 충분히 상품도 끝내주고 요즘에 나오는 거 다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화장빨 바꾸세요. 어떻게 거절해요? 정상윤 씨, 누구씨, 상순 씨, 정상순 씨 나도 바꾸고 싶지.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말이야 좀 부담이 돼서 그 할부 좀 빠지고 난 다음에 내가 다다음 달에 생각해 볼게. 기껏해야 나오는 거절이 이거예요. 왜? 여러분, 구매라는 것은 되게 즐거운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나갈 뿐이지 우리가 물건 사고 할 때 딱 기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필요 없는 물건도 사지 않습니까? 왜? 쇼핑처럼 재밌는 게 어딨어. 구매라는 게. 근데 보험은 무슨 거절 날라와요? 그것을 거절이라고 받았던 사람이 보험에 오는 순간, 야, 너 보험 얘기할 거면 다시 오지 마. 야, 아침부터 죽는 얘기하고 저리 꺼져. 이런 거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는 거. 보험은 여러분 거절 제일 살벌한 거절이야. 제일 난이도가 높고 오만 거절 다 튀어나와요. 그냥 다른 쪽의 영업 고수들이 보험에 와서 다 박살이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쪽 그렇게 거절 심하지 않거든. 여기는 뭡니까? 그냥 찾아갈 때부터 여보세요? 보험 얘기할까 오지 마세요. 그렇죠? 가서 문전박대 보시면 저도 많이 당했어요. 아침부터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그렇죠? 왜? 보험 세일즈 하려면 기분 좋은 얘기 해야 돼, 안 좋은 얘기 해야 돼, 안 좋은 얘기 해야 돼, 암뇌심, 죽는 얘기, 뭐 은퇴해서 고물 줍는 뭐 이런 얘기 해줘야 돼. 재수없는 얘기 해줘야 되잖아, 솔직히. 인생에서 재수없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보장 받는 거니까.
그래서 보험은 거절이 제일 빡세요, 특징이. 아주 제일 빡세. 그러니까 다른 쪽 영업한 사람들은요, 여기 오는 순간에 진짜 놀래요. 어떻게 이런 거절 맞고서 이거를 계약을 하느냐. 놀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절 맞고도 끄떡 없으시죠?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린 그만큼 단련되어 있고 굉장히 거절에 강력화되어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근데, 자,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 입으로 고객이 정상현 씨 갖고 오면 제가 사인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람 마음은 항상 바뀌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제 마음이 하고 오늘 마음 틀리죠. 아침 마음하고 저녁 마음이 틀리죠. 아침에는 와이프하고 뽀뽀하고 출근했지만 저녁에 들어가서 드립다 싸우는 경우 있죠. 사람 마음이 맨날 바뀐다고. 어제만 해도 정말 우리 저기 부장님 최고였지만 하루 지나니까 우리 부장님 때 미치겠거든.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설계사들은 항상 고객이 그냥 하는 말, 알았어, 갖고 와봐. 내가 뭐 좋은 것만 하나 해줘야지. 이걸 이제 철떡같이 믿는 거야. 그렇죠? 고객은 그냥 한 말이야.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한 말이야.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래, 정상희 씨, 목요일 날 갖고 오면 내가 할게요. 근데 그날 갔더니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안서가 이렇게 딱 임박하잖아. 5가지 감정이 불어닥쳐요. 걱정, 불안감, 두려움, 외로움, 의심. 말씀드린 대로 물건 사거나 옷 사거나 이러면은 고객이 기쁘잖아요. 설레이고 그냥 막 해버린다고, 저질러 버린다고.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보험은 사인하면 뭔 일 벌어요? 설계사만 즐거운 거야.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인 받으면 여러분 빨리 자리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객이 딴소리 할까봐. 사인 받으면 바로 그 자리 도망가고 싶다고 해. 고객이 딴소리 할까봐. 고객이 왜 딴소리 안 한다고 할까봐. 그렇죠? 사인하면은 고객은, 여러분들은 실적이 있으니까 기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10년, 20년, 짧아봐야 5년 기나긴 납입에 대한 고통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되게 전작에 안 좋은 경험들이 한두 번 있잖아. 지인한테 들어놓다가 배신당하고, 좋은 뭐 저축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장성 완전 아무것도 없었고, 응? 저축성인 줄 알았더니 소멸성이었고, 등등등. 회사에서 뭐 직장에서 뭐 지인 등등등 인터넷 등 막 들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 있잖아. 안 좋은 뉴스, 보험에 대한 좋은 뉴스 들은 게 있겠어요? 다 안 좋은 뉴스. 그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제안서가 부딪히는 순간에 오만 걱정, 불안감, 두려움, 외로움, 의심이 생겨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걱정 뭐예요? 급하게 너무 결정하는 게 아닌가. 이것이 거절로 형성화된 게 꼭 지금 해야 하나요? 응? 불안감. 과연 오래도록 내가 이걸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가 바로 어떻게 표현돼요? 납입기간 줄여주세요. 이게 너무 큰 금액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거절로 표현되면 어떻게? 일단 작게 시작해 볼게요. 작은 거 갖고 와주세요. 외로움이죠. 내가 과연 이걸 혼자 결정할 수 있나? 그걸 해도 되나? 와이프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신랑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거절이 배우자와 상의할까요? 나이 어린 분들은 부모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는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의심. 과연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설계사한테만 필요한 거 아닌가? 또 필요하다면 더 좋은 거 있을까? 없을까? 좀 더 제가 알아볼게요. 라는 거절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안서가 닥치는 순간, 사인이 임박하는 순간에 고객의 마음에서는 걱정, 불안감, 두려움, 외로움, 의심이 나오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면 지금 해야 돼요? 납입기간 줄여주세요. 일단 작게 시작해 볼래요? 배우자와 상의해 볼래요? 필요하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설계사 의지가 집념이냐 잡념이냐로 결판나요. 마음이 잡스러워져. 솔직히 고객에 대한 이익은 관심도 없고 난 내 실적만 급할 뿐이야. 잘 몰라. 그럼 클로징 파워 약해지겠죠? 저 벽을 만나면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못 뚫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집념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죠? 어떤? 솔루션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고객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 다음에 클로징에 대한 내가 반드시 오늘 사인 받겠다. 클로징, 오늘은 반드시 사인 받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다음 달로 미룰게요에 막아 떨어지는 거예요. 솔루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진짜 이게 저한테 좋은 건가요? 고객님이 정말 저 믿고 해보셔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후회하실 일이 있으면 제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솔루션 자신감이 없으면 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또 물러나겠죠. 그 다음에 고객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좀 싸게 할래요. 고객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정도의 소득이 이 정도시라면 이거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20만 원짜리 학원비라면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필라테스라면 안 하시겠어요? 당장 하시겠죠? 그냥 사인하십시오. 이렇게 클로징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자신감이 없고 의지가 약하니까 결국은 이러한 벽을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진다고. 그렇죠?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클로징이라는 건요. 누가 바이냐 누가 계란이야. 고객의 거절이 바이고 내 클로징 파워가 계란이면 내가 깨지는 거고 고객의 그 거절이 계란이고 내가 바이면 그냥 부시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이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해야 돼. 윈윈 게임이 있고 제로섬 게임이 있어요. 제로섬 게임 뭐냐? 가위바위보.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 지죠? 이게 제로섬이에요. 왜 제로? 한 사람이 잃은 것이 한 사람이 얻은 것이야. 그러니까 누가 잃어야지 얻는 거야. 합치면 0이죠? 이걸 제로섬이라 그래요. 제로섬. 한 사람이 잃은 것이 누군가 획득하는, 그러니까 뺏어가는 거죠. 가위바위보, 그 다음 축구 경기. 골 넣으면은 골로 스트라이커는 기분 좋지만 골키퍼는 죽상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제로섬 게임입니까? 아니면 소비자와 고객과 설계사가 같이 승리하는 윈윈 게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이익은 전혀 관심도 없는 채 여러분들의 설계사 영업인의 이익만을 관심 가지고서 클로징을 한다면 그것은 제로섬 게임일 거예요. 고객은 또 불필요한 보험이 하나 증가되고 고객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때문으로 인해서 필요도 없는 보험 또 깨고 다시 드는 그런 불편함을 고수하고 그분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고객의 손해 덕분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근데 고객이 이것을 응할까요? 엄청나게 저항하겠죠? 연락을 차단할 겁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닌가요? 고객에 대한 이득은 요만큼 관심도 없고 불확실한 채 설계사 자신의 수당만 채우려는 이런 나쁜 사람들. 과연 그들에게 고객이 마음을 주고 싶을까요? 자기의 주머니를 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윈윈 게임이 되죠. 이 제안이 고객에 이익 주는 것이 반드시 확실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인을 받으면 고객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을 못 받으면 나도 수당을 못 받아서 패배하지만 고객도 좋은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고 또 미래의 금전적인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해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놓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의 제안이 고객의 이익을 담보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면 고객 거절에 물러나야 됩니까? 아니면 고객 거절을 부셔야 돼요? 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보험 영업의 특수성, 거절이 등장한다 그랬죠? 거절이 등장한다고. 다른 물건 구매하고 그러는 것은 그러한 구매 직전에 거절이 없어요. 왜? 물건이 지급되니까, 혜택이 지급되니까. 그러나 보험 세일즈 특수성 때문에 분명히 사인을 하게 되면 고객이 진짜 좋아지는 게 맞거든.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절이 관습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거절의 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객의 이익이 확실하다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부시고 뭉개고 깨서 고객의 이익을 만들어줄 겁니다. 고객의 이익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업적과 여러분들의 성취와 여러분들의 실적, 수당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클로징은요 굉장히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클로징 잘 못하신 분들은요 이런 얘기들 해요. 여기 보세요. 영업 고수는 클로징 고수이고 고객 클로징은 마음 클로징이고 내 마음이 먼저 클로징 되어야 한다. 영업 고수는 클로징 고수입니다. 그렇죠. 영업 하수는 클로징 못하는 거야. 고객 클로징은 고객의 마음을 클로징 해주는 거야. 고객의 마음을 클로징 하려면 내 마음부터 클로징 돼야 돼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고객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내 마음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고객 마음은 어떻게 컨트롤해. 내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고객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리더십 교육 때 그 얘기예요. 지점장이나 팀장들이 자기 관리 안 되는데 지점 관리는 되겠냐 말이죠. 왜? 관리는 확장이에요. 확장. 내 안에서 바깥으로 확장하는 거란 말이죠. 클로징도 내 마음이 클로징돼야 고객 마음이 클로징돼요. 영업 고수는 클로징 고수인데 고객 클로징은 고객의 마음 클로징이고 그 마음을 클로징은 내 마음이 먼저 클로징 돼야 합니다. 무슨 클로징?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업고수는 고객을 위해서 클로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전에서 고객님 제가 제안드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일만에 정말 흔들림이 없는 최고의 제안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 믿고 사인하십시오 하면서 손을 그냥 잡고서 볼펜을 쥐어주고 아주 자신있게 사인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인을 시킨다고 표현하죠. 네, 내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클로징은 권유하는 거 아니라 고객님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보세요, 해보세요가 아니에요. 점 있고 하십시오 하면서 덥석 그냥 오른손에다가 볼펜 쥐어지고 그냥 사인을 시킨다거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고객의 이익이 확실하고 나는 이 솔루션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고객의 걱정과 불안감을 내가 떠맡을 그러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클로징을 시킨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고객이 이제 한번 강의 한번 쭉 이게 무려 우리가 40페이지짜리를 지금까지 온 건데 그래서 이제 총 4개의 강좌로 나눠서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고객이 보험을 거절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거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이 왜 등장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오늘이죠. 오늘 세 번째에서는 그래서 실제 영업 현장에서 간 보는 거절, 계약 안 나오는 거절, 계약 나오는 거절 분석해드렸고 마지막에서는 클로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거절이 좀 파악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맞았던 거절 아니면 앞으로 맞을 거절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시나요? 파악이 되고 분석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고객 거절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만 맞는 거절 아니에요. 영업하는 사람 모두가 맞는 게 거절입니다.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는 고객한테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발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이 결국 우리가 먹고 살 방법이죠. 거절 없으면 여러분들 영업이 없습니다. 왜? 라면은 거절이 없어요. 그래서 영업사원도 없는 거지. 라면은 누구나 사 먹기 때문에 그냥 마트에 있으면 저절로 팔려나가. 맞아 안 맞아요? 영업사원 없죠? 거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업사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그 거절을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퍼포먼스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영업인 여러분들 2021년에도 거절에 고생하셨겠지만 2022년이랑 별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매일 반복되는 거절에 시달리고 피하시고 얻어맞고 혼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확한 방법과 대응으로서 아예 거절 안 맞는 영업을 하시거나 유효적절한 처리와 아주 강력한 클로징을 통해서 고객의 거절을 넘어가서 고객과 같이 손잡고 윈윈하는 영업을 하시겠습니까? 2022년에는 고객들의 모든 거절을 즐겨이 몸으로 받으시고 그 거절을 수용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가서 거절벽 뒤에 있는 고객과의 윈윈을 위해서 같이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세일즈TV 항상 여러분들의 애청과 응원의 댓글로 힘내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